자,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갑니다. 어제도 그랬었죠. 대통령실 쪽에서 나온 반응이. 최혜병 특검 하자는 한동훈을 향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는 반윤을 넘어서 절윤이다. 윤석열과 이제 단절했다. 뭐 윤석열하고는 끊었다. 이런 상황인 거고. 모든 후보들이 다 용산 가서 밥 먹었는데 한동훈만 밥을 안 먹었다. 둘이 통화했는데 10초 통화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한동훈이는 윤석열한테 전화를 직접 한 게 아니라 정진석한테 했다. 정진석이 이건 A가 아닌 것 같아 해서 직접 전화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원희룡이 출마했다는 이야기까지는 다 정설로 보이고요. 근데 확증을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이용이 저 빙상 무슨 협회 회장 출신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돼서 윤석열 때 수행실장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한 게 이용이에요. 뭔 말이냐? 이준석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용이 의원총회만 하면 이용이 입만 쳐다봤다는 바로 그 이용입니다. 용산의 뜻이 뭔지 궁금한 거야. 그 이용이가 지금 원희룡 지원에 나섰다.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확실하네요. 이용을 이용했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원희룡이 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급선회된 것이 그 전날 이철규와 그리고 왜 새벽 3시에 네덜란드에서 윤석열이 전화해서 자니?라고 했었던 거를 본인이 실토한 박성민 의원, 이렇게 윤석열 최측근들이 원희룡을 토요일날 엄청나게 구워 삶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바로 출마 선언을 했고, 출마 선언이 그래서 4분짜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말씀드려 정리해요. 지금 뭐 약속 대리인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실정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치적 리스크는요.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높잖아요. 근데 지지자들은 한동훈과 윤석열이 완전 갈라섰다는 것을 인식을 크게 못한답니다. 아직도 한 몸이라고 그렇죠. 본다는 거예요. 못하죠. 네. 근데 국민 여론이 한동훈 편이다 보니까 윤석열이 노골적으로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증거는 없지만 확증은 가는 원희룡을 내민 거고, 원희룡 되기 전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김재섭이를 친윤으로 밀려고 했었다고. 김재섭이 안 합니다 해서 급하게 원희룡이 등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이 지지율이 떨어져야 돼요.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떨어지면 용산의 개입 요소가 많아지는데, 내가 노골적으로 원희룡을 밀었다가 만약에 낙마하는 경우에는 진짜 대재앙이죠. 완전 큰 데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저 헤드라인이에요. 윤심은 원희룡, 용산 고심 깊어지는 이유. 실제로 진중권이가 뭘 한다고 하겠습니까만, 오랜만에 진중권 글자로도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용산에서 한동훈은 거의 원희룡 누가 내보냈겠냐. 그러면 이 방송은요, 주 타겟이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야,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사이 별로 안 좋아. 윤석열이가 한동훈 싫어한대. 이 이야기를 좀 알리고 싶어서 저걸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수 유튜버들도 굉장히 한동훈을 까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한동훈이 마치 좌파가 보낸 첩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다고 하죠. 또 그쪽의 독골통들은 윤석열이 좌파가 보낸 첩자로 알고 있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 기반이 아예 없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안 남아있어요, 주위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원희룡이 급하게 출마를 하면서 원희룡의 SNS인데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야 지금.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맞는 말이죠. 이러다 다 죽게 생겼죠. 마지막 기회죠. 그러면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저 양평 고속도로 저 주범 원희룡이가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요즘 이재명 대표를 패고 있습니다. 아니 뭐 천 원 넣는다는 표현이 패는 있어요? 것도 아니 그거 진짜 그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발언이에요. 여기 잠깐 이야기해도 됩니까? 해보세요. 당대표, 여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내가 당대표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거다. 지가 뭔데요? 지가 판사예요? 그렇게 여당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판사가 대표 출마자가 그러니까 출마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여당 대표가 되면
그 힘으로 사법부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사법부를 겁박하고 누가 사법부를 아작내고 누가 상권 분립을 어긋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하는 사람은 물론 저희들 같은 필부들이야 무슨 일 있으면 저놈 잡아넣어야 돼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정치 집단 특정 정치 집단의 대표가 그런 말을 하면 사실관계의 진위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낙인 찍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냥 개소리니까. 아니, 개소리 알라바이 소리긴 한데 이거 보고 있으면 정말 구역질이 나서 네. 아니, 저런 애가 같은 법조인이었다는 게 내가 부끄럽다고. 자, 근데 원희룡도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한두 드릴게요. 개가 치명적 약점은 그 오마카세 이런 게 아니고 이 흐름 속에는 뭐가 있느냐.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인수위가 꾸려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취임식 하기 전에 내밀었던 장관 후보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정황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역대급 딸랑이. 그러니까 역대급 개주의자인 건 맞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이 눈치가 없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밀고 있는 건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 텔레그램 새날 정보방에 제가 올려드렸던 한동훈을 민주당이 미는 이유라고 하는 글을 보셨을 겁니다. 한동훈이 되면 민주당한테 제일 상대하기가 편합니다. 일단 정치 경험이 없고 얘가 구상 유치하고 천방지축에다가 깐족거리고 한동훈이 얻을 수 있는 최다 의석을 총선 때 얻은 거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확장성이 없다는 뜻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죠. 한동훈도 정말 자기 스탠스 잘 생각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지금 나도 친윤이다 이런 스탠스 취하면 한동훈 장담 못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된 김에 차라리 오히려 반윤으로 딱 이미지 가긴 하는 게 본인이 당대표 되는데도 훨씬 나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한동훈 쪽에 줄을 선 사람은 그 송파갑의 박정훈 의원, 있어요? 네, 그리고 진종호 있죠, 이거 사격, 그리고 장동혁 이게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의원들이 파견한 보좌관들이 한 17명 정도가 한동훈 캠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을 밀고 있다고 계산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동훈 장인이 캠프를 주도한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진형구 전 검사 출신 주가 조작 연루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사위가 이제 검찰 나와서 이제 정치인 되는데 좀 돕고 싶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동훈의 와이프는 얼마나 기세에 등등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보기를 정말 우습게 본다는 거죠. 야, 그래서 한 명은 장인이고 한 명은 장모고 잘 돌아간다. 그래서 그 김건희가 한동훈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이 와이프 때문에 더 싫어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가 나경원을 또 그런 비슷한 이유로 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경원과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네.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김건희 팬카페도 회원이고 한동훈 팬카페도 회원의 입장에서 지금 한 바퀴를 딱 돌아봤더니 어떤 분위기냐면 한동훈 팬카페는 한동훈 열심히 밀었어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김건희 팬카페에 한동훈과 합쳐가지고 갑자기 두 명을 응원하는 팬카페로 바뀌었었어요. 김건희 팬카페가. 근데 오늘 들어가 봤더니 한동훈이 다시 사라지고 김건희 혼자 남아있는 팬카페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뭐가 어쨌든 역겹네요. 뭐 코미디 같은 이야기고. 대통령실에서는 더 이상 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그냥 정치적 구호로 한나땡이 아니고요. 지금 나온 후보들 한번 봐봐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은 윤석열과 거리감이 그렇게 없어요. 한동훈이는 아예 공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탄핵의 중요 요소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최소한 한동훈 계는 윤석열을 배신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지점을 민주당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원희룡이가 한 말을 나는 빵 터진 게 이런 거예요. 검사만 하다가 국정 운영에 직행한 것은 윤석열 한 번으로 족하다. 웃기지 않습니까? 겁나게 웃기죠. 저게 한동훈을 타겟으로 한 말인데 윤석열을 욕하는.
내가 봤을 때 그 저 원희룡이가 사법연수원 시절에 술 먹고 오줌 싸고 뭐 폭행 사건 나고 했던 걸 보면은 얘도 좀 덜 떨어진 애죠. 지금 하는 거 보면 뜬금없이 그때 그 기억나요? 저 원희룡이가 라디오 나와가지고 현근택 변호사하고 서로 언쟁하다가 현근택 변호사가 자리에 없는데 막 소리 질렀던 거 기억나죠? 얘 약간 정신병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와이프가 정신과 의사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갑자기 양평 고속도로가 들키니까 정권 바뀐 게 들키니까 갑자기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딱 하고 난 다음에 백브리핑 할 때 갑자기 카메라에 대고 하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 아파트부터 시다 이런 시달 보인 미친 새끼 진짜. 왜요? 이 톤이 현근택 변호사랑 라디오 토론할 때 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원희룡도 그 말 할 거라고 봐요. 공부는 내가 더 잘했지. 그러니까 저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그나마 나경원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전투표 없애겠다. 그 뭐냐면 그쪽이 극우 지지층들이 그렇죠. 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국도 핵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탄핵. 그러니까 하나같이 정상이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만 보니까 오로지 정말 정치 공학을 하고 있는 얘들이거든요. 자기 딴에 어떻게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어설프게 내가 친윤이다 하면요 진짜 한동안 망합니다. 내가 그동안 까면서 정든다고 이렇게 저렇게 까고 직개발 놀이도 하고 해서 내가 정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 어설프게 친윤 행세하지 마세요. 아까 그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보여줬던 그 찌라시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한동훈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로 인하여 김어준이 지배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국힘 지지층 70% 이상이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함. 이건 근데 이거 찌라시일 뿐이에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 그런 것도 있고 지들이 했던 걸 생각해봐야지. 그 한동훈에 대한 기사 생각나십니까? 그 잘생긴 얼굴에 뭐 탄탄한 근육이 숨어 있고 뭐 누구 링컨하고 누구를 합치고 막 그렇게 물고 빨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동훈에 대한 지지층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자기네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저것들 약속 대련 아니야 하는데 실제로 저기 이 여당 지지층도 저거 약속 대련이야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래. 근데 이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데미지를 입는 사람이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약속 대련은 두 사람 다 유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아예 용산에서 한동훈에 대한 디스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동훈에 대한 윤석열 지지자의 안티가 나옵니다. 그러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미 겁나게 나온 것 네. 같아요. 자, 발 뒤꿈치살이 5cm. 네. 여기까지. 자, 어쨌건 한동훈 내면 땡큐다. 이건 일상적으로 정치 좀 아는 사람들이 다 이구 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한동훈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선대위를 이끌었다면 108석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 증거는 다 윤석열 탓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